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테슬라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테슬라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하이랜드 버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버전, 와 정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왜냐면 기존에 나왔던 모델 3가 2017년부터 출시돼서 벌써 지금까지 한 7년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모델인데, 7년이 지나서야 이 외관의 변경 그리고 실내 변경점이 한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바뀐 거는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뭉툭하게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나와 있었다면은 이 모델 3 하이랜드는 위쪽으로 되게 얇고 길게 뻗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RL도 보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싹 찍혀 올라가는 듯한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돼 보이는 디자인을 채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라이트를 자세하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를 넣은 게 아니라 그 위쪽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짝 쪼개놓은 미니 LED 라이트처럼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전기차 특유의 범퍼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기존보다는 살짝 모양이 변경된 그런 모습의 범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단부에도 이런 식으로 에어 인테이크가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쪽에 프렁크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제 가방을 여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가방 정도는 문제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가방 외에도 비행기 안에서 사용하는 기내용 캐리어 정도는 무난하게 하나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테슬라 모델 3를 사용하는 오너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냄새나는 음식 같은 것들을 이 프렁크에 많이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프렁크가 실내 디스플레이에서 조작 한 번으로 간단하게 열리기도 하고, 이 위쪽에 따로 덮고 있는 커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많이 보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프렁크의 무게가 되게 가볍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리고 닫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주면 되는 거. 측면에서도 변경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RWD 모델이 아니라 롱레인지 버전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편평비 235/45 아래 18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19인치 타이어도 물론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타이어만 하더라도 이 휠하우스에 딱 알맞는 크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18인치가 전비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굳이 19인치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쪽에서는 휠캡이 끼워져 있었는데 여기는 휠캡을 벗겨놨어요. 휠캡을 벗긴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벗긴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데요. 은색으로 색칠되어 있고 테슬라 로고가 써있는 캘리퍼도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는 벗기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롱레인지 모델을 뽑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휠캡은 빼더라도 이 가운데 휠캡 같은 거는 좀 끼워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큰 변경점은 후면부에 있거든요. 후면부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면부에서는 리어램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리어램프가 기존에도 이런 식으로 뭉쳐서 있는 그런 모습의 리어램프 형상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C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명한 면발광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 방향지시등하고 후진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한번 켜보면요, 방향지시등은 이런 식으로 한 뭉치가 이렇게 딱 LED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기존보다 이쪽 디자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이걸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면발광 라인이 굉장히 선명하고 밝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뻐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로고가 바뀌었죠. 기존에는 여기 엠블럼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레터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듀얼 모터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죠. 원래는 이제 RW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롱레인지라서 이렇게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봐야겠죠. 당연히 전동 트렁크 장착돼 있고요. 안쪽으로 굉장히 깊게 트렁크가 있습니다. 입구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아서 뭔가 큰 짐을 넣는다거나 하기에는 조금 버겁고, 제가 봤을 때는 길다란 짐 그런 것들을 넣는데 아주 적합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깊은데 한번 들어가. 제 허벅지까지 들어가요. 제가 키가 178인데 거의 1m 이상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데요. 자, 그러면 외관에서는 사실 요 정도 변경점이 가장 큰데, 제일 큰 거는 실내에 있잖아요.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변경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도어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차량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딱 비치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사실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떤 벽에 부딪혀서 내 눈에 은은하게 들어오는 듯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내 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도어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재질들이 조금씩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도 굉장히 두껍게 사용이 됐고요. 실내에 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핸들 디자인이 가장 크게 바뀌었죠. 기존에는 그냥 원형에다가 조그 다이얼 이런 것들이 살짝 있었지만 지금은 방향 지시등이 없어졌습니다. 방향 지시등이 이런 식으로 눌러야 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유리를 닦을 수 있는 세정제를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 마련되어 있고,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키는 버튼도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캠 작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쪽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핸들 디자인도 가운데 있는 이 부분도 살짝 바뀌었어요. 바뀐 것들이 좀 더 익숙해질지는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퍼라든지 이런 모든 차량들은 뒤에 컬럼을 다 달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뒤쪽에 보면은 컬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내릴 때 이렇게 위로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되게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컬럼식 기어 시프터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어 시프터가 따로 여기 없고, 기어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꾸냐? 기어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앞으로 하면은 D, 뒤로 하면 R, 그리고 P를 누르면 주차,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근데 이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과연 편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도 바뀐 점들이 꽤 있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서 대시보드를 넘어서 조수석에 있는 도어까지 쭉 넘어가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색깔은 아마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면요,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사실 뭐 기존과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와이퍼라든지 미러 접기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페달, 오토파일럿, 오토스티어 뭐 이런 것들 다 기존이랑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저는 빨간색이 좋으니까 빨간색으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해외에 맞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모델 3 스피커 개수가 조금 변경됐다고 하거든요. 요 위쪽에도 보시면, 근데 이건 마감이 좀 심하다. 이거 잡소리 날 것 같은데 운전하다 보면은. 어쨌든 기존보다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고 하니까 저는 수익 창출을 포기하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 다 가져라. 너 다 가져. 스피커 진짜 성능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해상력 자체도 좋고 고음이나 저음, 뭐 중음 할 거 없이 굉장히 뛰어나고, 여러 곳에서 스피커가 들리는 이 공간음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퍼가, 와, 진짜 이 진동이 땅땅땅땅 울리면서 이 시트를 진동을 움직여주는데, 오, 이거 되게 좋은데? 스피커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개수가 약간 바뀌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롱레인지 이상은 와야 이 스피커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90% 정도 차 있는데 실제 주행 가능한 거리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와, 498km가 나옵니다. 498km. 90%인데 498km면은 100%를 채웠을 때 대략 한 550km를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550km면 사실 고성에서 진도 가는 거만 아니면 웬만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한 번 충전으로 끝까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야,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데요? 그리고 실내에도 보면은 모델 Y나 이런 데서 다 변경됐다시피 무선 충전 패드가 이런 식으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도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것들이 살짝 변경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깊지는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넣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변경점이 살짝 있죠.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내 내부를 보고 운전자가 졸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글라스 루프가 장착되어 있죠. 근데 이 가운데에 이 필러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살짝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이것만 없었어도 굉장히 광활하게 개방감을 크게 느끼면서 다닐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최신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선, 통풍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선으로 하면은 빨간색, 통풍으로 놓으면은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단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통풍을 3단계로 놓고 한번 앉아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통풍 시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선 같은 경우도 자동, 그리고 와이퍼 같은 것도 히트 열선으로 해서 좀 더 따뜻하게 겨울철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되게 좋네요. 앞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살펴본 것 같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 탑승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 도어를 닫는 느낌 굉장히 묵직하게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는 기존보다 느낌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기존에는 약간 기계음이나 마찰음 찰카닥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묵직하게 잘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뒤쪽에 앉았을 때 1열 시트 아래쪽으로 발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놔서,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누웠을 때 허벅지가 그렇게 뜬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기존 테슬라 모델 3랑 비교했을 때도 뒷좌석이 훨씬 더 편해졌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좌석을 제가 딱 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맞춰놓고 탔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꽤나 많이 남고요. 뒷좌석에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 가장 특이한 거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생겼죠. 이 디스플레이에는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한다든지 풍량 조절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열선 시트를 껐다 켰다 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음악을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음악을 켜면서 느낀 건데, 보통의 자동차들은 1열의 오디오를 약간 몰빵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2열에서도 우퍼의 진동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아주 해상력 좋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 모두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작동시킨다고 해서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작동하진 않습니다. 이거 뭐 스페인 사람들도 아기상어를 보나봐. 올라 이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앉았을 때 뒤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뒤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영상을 쉽게 보면서 가겠다라는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저 디스플레이를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내리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각도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보면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게임 컨트롤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게임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좋네요. 그리고 블루투스 장치라든지 밝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하고요. 스크린을 청소하라고 이런 스크린 클리닝 모드도 있고, 원래는 뒷좌석에 탄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정말 뭐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상품성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뒤쪽에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선 두 가지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뒤쪽에 이런 식으로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컵홀더 이렇게 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암레스트가 이렇게 눌렀을 때 살짝 흔들리는 듯한 느낌은 있네요. 제 시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글라스 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등도 들어가 있고, 뭐 옷걸이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상품성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2열까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와, 저는 기존보다 변경점들이 워낙 많아서 훨씬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버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외관에서도 헤드라이트라든지 리어램프라든지 디자인이 바뀐 것들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날렵하게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변경점이 굉장히 많았죠. 도어부터 시작해서 조수석까지 쭉 이어져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뿐만 아니라 2열에 새롭게 생긴 디스플레이까지 상품성이 정말 많이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핸들 뒤쪽에 있는 컬럼들,
컬럼들을 모두 삭제해버린 게 이거는 조금 익숙해져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방향 지시등을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컬럼들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기어 시프터조차도 디스플레이 안으로 통합시켜버린 게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과연 괜찮게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해진 디자인, 그리고 사용성, 상품성 이런 것들이 모두 개선되어서 아주 괜찮은 방향으로 바뀐 페이스리프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